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뒷골목. 차가운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덧없이 흩어졌다. 이은비는 낡은 트렌치코트의 깃을 바싹 여미며 떨리는 몸을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악몽 같았던 전 남편 박진철과의 결혼 생활.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도박에 미쳐 모든 것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그녀에게까지 손찌검과 폭언을 일삼았다. 은비는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오늘 밤은 그 지옥의 끝이자 새로운 나락의 시작이었다. 박진철은 또다시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은비를 팔아넘겼다. 그것도 늙고 추악한 영감에게. 은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려 했지만 진철의 소나기는 너무나 견고했다. 그는 그녀를 마치 물건처럼 끌고 와 이 어두운 골목으로 내던졌다. 기다려, 은비야. 곧 그분이 오실 거야. 박진철의 목소리는 비릿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는 힘껏 움켜쥐었다. 이번에 잘하면 우리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다 너를 위한 거야. 알아. 은비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비열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몸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굶고 도망치느라 지쳐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차는 은비와 진철이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자 안경을 쓴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진철은 곧바로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부했다. 오셨습니까? 전무님 박진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비 완료했습니다. 전무는 힐끗 은비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상품을 평가하다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은비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그녀를 덮쳤다. 데리고 가. 전무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이 차가웠다. 박진철은 은비를 차 쪽으로 밀쳤다. 은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차문이 열리며 드러난 어두운 내부로 던져지듯 밀려 들어갔다. 차 문이 닫히고 차는 다시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진철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채 고요했다. 은비는 뒷좌석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옆에는 전무가 앉아 있었고 앞 좌석에는 운전기사가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녀를 더욱 질식시켰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차는 어두운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영감이 산다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늙고 추악한 남자에게 팔려가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지난 몇 년간 진철에게 당했던 폭력과 모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그보다 더한 지옥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옆에 앉은 전무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한참을 달려차는 서울 외곽의 숲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참 달리던 차는 이윽고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육중한 철문이 새으르륵 열리자 그 안에는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저택은 숲속의 요새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저택 주변으로는 높은 담벼락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이었다. 차는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차 문을 열어주었다. 전무는 은비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내려. 그의 명령에 은비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빗방울이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남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은비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새로운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아니면 잘 훈련된 가축이라도 되는 양. 은비는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했다. 전무는 은비에게 등을 떠밀며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곳곳에는 값비싼 미술품과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마치 박물관 같았다. 은비는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는 듯한 기분에 주눅이 들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무가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은비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복도는 길고 길었다. 그녀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와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방문이 열리자 은비는 눈을 크게 떴다. 그곳은 침실이었다. 넓은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은비가 예상했던 영감이 아니었다. 그는 젊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 남자는 검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고 날카로운 턱선과 오똑한 콧대는 그에게 차갑고도 지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깊고 매혹적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은비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은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가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는 영감이 아니었다. 그는 젊고 잘생겼고 그리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닌가 싶었다. 남자가 은비의 눈앞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예상외로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름이 이은비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심장을 울리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은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곳에 살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배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 될 거야. 은비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박진철에게 팔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젊고 잘생긴 남자가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의 한 조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락 같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잘생긴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 K그룹의 젊은 CEO 강현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 줄지.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이은비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눈을 떴다. 어제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박진철, 늙은 영감, 그리고 이 낯선 저택.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제의 절망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구름처럼 폭신했고 침대 시트는 부드러운 실크였다. 방 안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꿈일까? 아니, 이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이 닿는 바닥은 부드러운 양털 카펫이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다. 어제 그 잘생긴 남자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곳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박진철이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곳에, 이런 남자에게 팔려온 것일까?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매혹적인 분위기만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똑똑.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아가씨, 주무십니까? 나직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는 움찔했다. 누구세요? 집사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나오셔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라는 말에 은비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에서는 깊은 신뢰와 절도가 느껴졌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집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를 안내했다. 은비는 어색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 거대한 다이닝룸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졌다. 신선한 과일, 갓 구운 빵, 각종 샐러드와 수프, 마치 호텔 조식 뷔페 같았다. 하지만 식탁에는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집사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바쁘셔서 먼저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회장님. 그 잘생긴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은비는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놀랍도록 맛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치자 집사가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응접실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은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젯밤 그녀를 맞이했던 바로 그 남자. 강현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아우라는 어젯밤보다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은비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은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영감이 아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잘생겼고 그리고 압도적인 권위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K그룹의 CEO 강현준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 박진철이 자신을 이런 남자에게 팔아넘겼다니.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현주는 신문을 접어 옆에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고갯짓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은비는 떨리는 다리로 그가 가리키는 소파에 앉았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감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이은비 씨. 현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제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내가 직접 설명해 주지.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박진철이라는 죄에 의해 내게 팔려왔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빚을 갚는 대가로 내게 넘어온 것이다. 현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을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잔인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하룻밤 즐기고 버릴 생각은 없다. 현준의 말에 은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당신과 계약을 맺고 싶다. 계약 은비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현준이 말했다. 그의 말에 은비는 숨을 들이켰다. 아내 계약 결혼이라는 말인가? 물론 명목상의 아내다. 당신은 이 저택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박진철은 다시는 당신에게 손댈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빚은 내가 모두 처리할 것이고 그는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현준의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다. 박진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토록 거대한 기업의 CEO가 그녀 같은 평범한 여자를, 그것도 돈을 주고 사서 명목상의 아내로 삼으려는 것일까? 그녀는 현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비밀스러웠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 박진철의 폭력과 학대,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까지. 현준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동정심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다. 나는 당신에게 안전과 자유를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식적인 결혼 관계다. 현주는 설명했다. 정략 결혼은 아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당신이 나의 아내로서 존재해 주어야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도 있겠지만 당신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현주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이 제안이 은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진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은비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신이 그녀를 지배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한 희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박진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끔찍한 삶을 끝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준의 눈빛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듯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현준의 얼굴에 미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이자 동시에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담긴 미소였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은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비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는 것을. 그녀는 박진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강현준이라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을. 그 세계가 그녀에게 어떤 시련과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미약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강현준의 저택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은비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어제의 충격과 혼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밤새도록 시달렸던 악몽 같은 박진철의 그림자는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삶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강현준과의 계약 결혼은 그녀에게 뜻밖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내다보니 넓은 정원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새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고 멀리서는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그녀가 살아왔던 춥고 황량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똑똑. 방문이 노크되었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집사의 목소리였다. 네, 은비가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집사와 함께 2명의 여인이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아가씨, 이분들은 아가씨의 개인 시종들입니다. 아가씨의 편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사가 설명했다. 은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 시종이라니. 그녀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종들은 그녀에게 새 옷을 건넸다. 최고급 실크 잠옷과 부드러운 가운이었다. 아가씨, 먼저 목욕을 하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지시대로 욕실로 들어섰다. 욕실은 스파처럼 꾸며져 있었고 따뜻한 물이 채워진 욕조에서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풍겨 나왔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욕조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박진철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준비된 옷을 입었다. 시종들은 그녀의 머리를 말려주고 간단한 화장을 해주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생기 없고 지쳐있던 얼굴에는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미약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우에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을 느꼈다. 아침 식사는 어제처럼 다이닝룸에서 홀로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사가 현준의 서재로 그녀를 안내했다. 서재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웠다. 벽면 가득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현준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보다 더욱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앉아. 현준이 손짓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현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은
이 저택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집사를 통해 요청하면 된다. 외부와의 접촉은 내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이었지만 박진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조차 감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진철에 대해 말인데 현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의 빚은 내가 모두 처리했고 그는 이제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은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박진철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안감이 해소되는 듯 했다. 현주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는 말뿐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당신에게 손대려 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다. 현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잔혹함이 느껴졌다. 내 것을 탐내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 것이라는 말에 은비는 움찔했다. 그녀가 그의 것이라는 의미일까? 그의 말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소유하려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며칠이 흘렀다. 은비는 현준의 저택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낮에는 정원을 거닐고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는 늘 현준과 함께였다. 식사 시간은 늘 엄숙했다. 현준은 식사 중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은비 역시 조용히 식사만 했다. 하지만 때때로 현준은 그녀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어디서 지내는 것이 편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취미는 무엇인가? 그의 질문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지만 은비는 그의 질문에 답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박진철에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현주는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고 그녀를 어떤 식으로든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냉철한 모습 뒤에는 알 수 없는 배려와 따뜻함이 숨어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현주는 책을 읽고 있었고 은비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현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전무, 무슨 일이지? 현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박진철이 나타났습니다. 강전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가 K그룹의 협력사 중 한 곳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회장님을 비난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비는 현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박진철. 그녀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었다. 해외로 도피했다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난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다. 현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어리석은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당장 조용히 처리해. 그 차가 다시는 세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현주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은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가 박진철의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는지 알고 있었다. 은비 씨,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다시는 그자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 현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과 함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준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진철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집요한 악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강현주는 그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잔혹한 복수를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현준의 집무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다. 박진철이 다시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의 분노는 차가운 얼음처럼 응축되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밀고 은비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내려 하다니. 그는 박진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확히 보여줄 참이었다. 강전무, 박진철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현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접촉하는 모든 인물, 드나드는 모든 장소, 심지어 그가 숨쉬는 공기까지 추적해 K그룹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박진철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약점들이 샅샅이 파헤쳐졌다. 과거의 불법 도박 기록, 사채업자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 심지어 그가 해외로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자들의 신원까지. 현준의 공격은 전방위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박진철에게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을 선사할 계획이었다. 한편 저택에서 은비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박진철의 이름이 다시 들려오자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악몽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까봐,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끌려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불안감을 알아챈 듯 현주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은비 씨, 오늘부터 당신은 내 사무실로 출근하게 될 것이다. 은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네, 제가요. 그래, 더 이상 저택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어. 박진철 같은 하찮은 존재 때문에 당신이 두려움에 떨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현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K그룹의 비서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거야. 다만 내 시야 안에 두고 싶을 뿐이다. 그의 말은 얼핏 차갑게 들렸지만 은비는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박진철에게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곁에 두어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강현준의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K그룹 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은비는 현준과 함께 최고층의 CEO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현대적인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직원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현준의 비서실에 배치되었다. 그녀에게는 작은 사무실과 컴퓨터가 주어졌지만 실제로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준은 바쁜 일정 중에도
수시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녀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의 관심과 배려는 은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그녀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세심한 남자였다. 매일 현준의 곁에서 그의 업무를 지켜보며 은비는 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현준은 그 제국의 심장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빈틈없고 냉철했으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은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고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박진철의 그림자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점차 그에게서 단순한 계약 남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섬세한 내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편 박진철은 K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가 손을 댔던 모든 사업은 하나둘씩 파산했고 사채업자들은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강현준이라는 거대한 존재에게 덤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박진철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은비와 강현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는 은비를 납치하여 강현준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비가 K그룹 본사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은비는 야근을 마치고 현준의 비서와 함께 퇴근하고 있었다. 빌딩 로비를 나서는데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박진철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은비, 감히 나를 버리고 호의호식해. 감히 강현준, 그 자식 옆에 붙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 내 놈들 때문이야. 박진철은 괴성을 지르며 은비에게 달려들었다. 은비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비서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박진철은 그녀를 밀치고 은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차는 박진철 바로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며 강현준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섬뜩했다. 그는 은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현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진철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박진철의 손에 들린 흉기를 단번에 쳐내고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박진철은 현준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현준의 주먹이 박진철의 얼굴을 강타했다. 박진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현준은 쓰러진 박진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려고 해. 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의 사자처럼 냉혹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박진철은 현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제압되었다. 은비는 현준의 뒤에 서서 떨리는 몸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현준이 자신을 위해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분노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수 있는 남자였다.
현주는 박진철에게서 시선을 떼고 은비에게 다가왔다. 그의 차갑던 눈빛은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은비 씨.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은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공포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강현주는 단순한 계약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이자 그녀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진철의 발악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현주는 이제 은비를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철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더욱 공고히 했다. 서울의 밤은 피냄새를 머금은 듯 싸늘했다. 박진철의 무모한 습격은 강현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고,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응징을 넘어선 완전한 파괴로 향했다. 이은비는 현준의 품에 안겨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켰지만 그의 차가운 분노와 자신을 향한 강렬한 보호 본능을 동시에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현준은 은비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비서실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박진철, 그 자식 당장 처리해. 다시는 세상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그와 관련된 모든 채무관계, 불법 행위,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준 모든 자들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지만 그 속에는 은비를 향한 깊은 염려가 배어 있었다. K그룹의 움직임은 거대하고 신속했다. 박진철은 다음 날 새벽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과거 그가 저질렀던 상습 도박, 사체 알선, 그리고 심지어 마약 관련 혐의까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에게 협력했던 조폭들은 물론 그와 연결된 모든 검은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진철은 강현준이라는 거대한 상대에게 감히 맞섰던 어리석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며칠 후 은비는 현준의 집무실에서 그의 업무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철의 체포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았다. 그 악몽 같은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현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처럼 냉철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은비 씨, 괜찮은가? 현준이 문득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은비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진철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는 다시는 당신에게 손댈 수 없을 거야. 약속한다. 그의 손이 은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은비는 깨달았다. 강현주는 그녀의 단순한 계약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구원자이자 그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현주는 은비를 데리고 K그룹의 최신 IT 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현주는 그들에게 K그룹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그의 열정을 드러냈다. 은비는 그의 모든 설명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의 지성과 카리스마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돈만 많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비전을 가진 리더였고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우리 그룹의 미래는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현준이 은비에게 말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것이다. 은비는 그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 또한 그랬다. 박진철이라는 과거에 갇혀 있었다면 영원히 도태되었을 것이다. 현주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에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박진철의 몰락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의 뒤를 봐주던 사채업자들이나 그와 연루된 검은 세력들이 K그룹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주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K그룹의 핵심 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룹의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마비되고 금융거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K그룹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박진철의 복수를 넘어선 K그룹 자체를 노린 거대한 음모였다. 현준의 집무실은 비상 상황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밤샘 회의를 이어가며 해킹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은비는 그의 곁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강전무 해킹 배후를 파악했나 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공격 방식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입니다. 단순히 박진철의 잔당들이 벌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전무가 보고했다. 현주는 이를 갈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세력이 박진철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현준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K그룹의 기밀 문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강현준, 내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 그 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K그룹은 끝이다.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 배신자. 그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소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적.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까? 은비는 현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괜찮아요. 현준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은비는 메시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배신자라니. 은비 씨, 혹시 내가 모르는 박진철과 관련된 정보가 있나? 그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현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은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비가 박진철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역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진철은 늘 비밀스러웠고 그녀에게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다. 박진철이 종종 한 남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분이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그 남자는 박진철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이었다. 제가 아는 건 박진철이
그분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제안하고 박진철이 평소에는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은비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현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박진철이 그 남자와 함께 K그룹에 경쟁사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K그룹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경쟁사, 그리고 그분. 그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K그룹의 오랜 라이벌 기업 S그룹의 회장 최진우였다. 최진우는 현준과 오랜 기간 사업적으로 대립해왔던 인물이었다. 그가 박진철을 이용해 K그룹을 흔들려 했다면 모든 상황이 납득이 되었다. 은비 씨, 당신의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다. 현준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최진우를 향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최진우, 이놈이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내 기업을 노리다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현준은 즉시 강 전무에게 지시했다. S그룹과 최진우 회장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추적해 박진철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약점을 파헤쳐 이번 기회에 S그룹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K그룹은 이제 단순한 해킹 공격이 아닌 거대한 기업 간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은비를 지키려는 현준의 강렬한 의지와 박진철의 어리석은 복수심이 얽혀 있었다.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의 밤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현준의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우, S그룹의 회장. 오랫동안 K그룹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의 존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진철은 그저 최진우의 손에 놀아난 꼭두각시였을 뿐이었다. 이은비의 사소한 기억 하나가 거대한 기업 간의 전쟁을 알리는 서막이 된 것이다. 강 전무, 최진우와 S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흐름, 그리고 박진철과의 연결 고리를 오늘 안에 모두 확보해. 현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쟁을 선포한 장수의 그것과 같았다. 단 하나도 놓치지 마. 그가 숨겨둔 모든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K그룹의 정보팀과 법무팀은 현준의 지시를 받고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S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최진우가 박진철에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 그를 이용해 K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사업을 방해하려 했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지어 K그룹의 핵심 서버 해킹 사건에도 최진우의 지문이 명백히 찍혀 있었다. 그는 박진철의 복수심을 이용해 현준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최진우는 현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박진철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현준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하게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모든 것을 뒤엎을 계획을 세웠다. 강현준, 내 놈이 감히 날 건드리다니. 최진우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언론사를 동원해 고윤희와 강현준의 불륜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터뜨려 고윤희가 과거 박진철에게서 돈을 받고 강현준에게 넘어갔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 강현준이 약혼녀를 배신하고 이은비를 가로챘다는 식으로 기사를 뿌려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K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최진우의 전략은 악랄했다. 그는 현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은비를 공격함으로써
K그룹 전체를 흔들려 했다. 그의 목표는 현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K그룹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통해 현준을 고립시킬 작정이었다. 그러나 현준은 이미 최진우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로 강 전무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최진우가 언론에 윤희 씨와 관련된 악의적인 기사를 뿌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선수를 쳐서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습니다만 놔도. 현준은 차갑게 말했다. 터뜨리게 해. 하지만 우리의 방식으로. 그의 눈빛은 냉혹하게 빛났다. 그는 최진우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날 오후 서울은 최진우가 뿌린 기사들로 발칵 뒤집혔다. K그룹 강현준 회장, 전 남편에게 팔려온 여성과 불륜 관계, 국민 첫사랑 고윤희, 충격적인 과거사 폭로, 재벌 회장의 은밀한 사생활, 도덕성 논란 점화 등 선정적인 헤드라인들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대중은 다시 한번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이은비는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K그룹 본사, 현준의 비서실에서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 기사들을 훑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의 모든 과거가 발가벗겨진 채 세상에 드러났다.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때 현준이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은비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최진우를 향한 맹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은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은비 씨, 괜찮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현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이 모든 것은 최진우 그 자식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은비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는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회장님께 피해가 가는 게. 은비가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 사람이야.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고 나를 건드린 최진우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메인 컴퓨터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진우의 악행을 폭로할 준비가 된 수많은 자료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은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최진우는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다. 현준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오늘 저녁 K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거기서 나는 최진우의 모든 불법 행위와 그가 박진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이다. 은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기자회견이라니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현준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은비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은비는 망설였다. 다시 세상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현준의 눈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에게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현준의 곁에서 그녀는 강해졌다.
네, 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은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진철에게 팔려온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여인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K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현장을 가득 메웠고 전 세계가 이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강현주는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옆에는 이은비가 나란히 섰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현주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최진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S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박진철을 이용한 K그룹 사업방해 공작, 그리고 K그룹 서버 해킹 사건의 배후까지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며 최진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고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준의 폭로가 끝난 후 은비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은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저는 과거 박진철이라는 사람에게 팔려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현준 회장님은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진철의 학대, 돈 때문에 팔려온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현준과의 만남과 그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보여준 진심까지. 그녀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저는 강현준 회장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은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현준을 향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과 사랑을 지킬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선정적인 스캔들로 비난받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불우한 과거를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한 여성의 감동적인 서사로 바뀌었다. 최진우가 뿌린 악의적인 소문은 오히려 은비의 진실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강현준의 보호 본능을 더욱 부각시켰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진우는 언론에 폭로된 자신의 비리와 함께 박진철과의 연관성까지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검찰은 즉시 최진우와 S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강현준은 은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사랑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였다. 은비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현준의 곁에서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맑고 상쾌했다. 강현준의 저택 정원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햇빛에 반짝였다. 지난 몇 달간 서울을 뒤흔들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이은비는 창가에 서서 투명한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최진우는 구속되었고 S그룹은 그의 몰락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진철은 이미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강현준은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모든 적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K그룹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은비를 향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 가져온 결과였다. 이은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서 숨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의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철에게 팔려온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강현준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현준과의 계약 결혼이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피난처였던 그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을 보았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현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은비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그의 행동들은 어느새 그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차가운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완벽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한 남자였다. 어느 날 저녁, 현준은 은비와 함께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따스하게 공간을 채웠다. 은비 씨, 괜찮은가? 현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네, 여보.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은비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이었어. 현준이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의 진심이 결국 모든 오해를 풀고 세상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보가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박진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비난과 음모 속에서 서로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현준은 은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이은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나? 당신의 모든 과거를 품고 당신의 모든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은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네, 여보, 평생을 함께할게요.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축복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K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은비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언론은 그들의 결혼을 세상에 맞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이은비는 이제 명실상부한 K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현준 회장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다. 결혼 후 이은비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철에게 팔려가 고통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아내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강현준 역시 그녀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그녀의 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K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간이 흘러 이은비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더욱 깊은 아름다움이 깃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빛을 발했다. 강현준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힘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비는 현준과 함께 그들의 저택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여보,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은비가 현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현준은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아니, 꿈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행복한 현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얻어낸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아름다웠다. 박진철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동화가 되었다. 강현준과 이은비는 그렇게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